유퀴즈 아니죠, 스퀴즈 맞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식 홈쇼핑 호스트 이건입니다. 오늘도 문서진 타이탄 파트너스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샵은 바로 JYP. 박진영 씨가 수장으로 있는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야, 잘생겼다. 네, 진짜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네. 여기 저희가 있는데 못 찾겠어요. 진짜 뭐죠? 절대 못 찾겠더라고요. 야, 진짜 네, 어디 있니? 잘 섞였네요, 잘 섞였어요. 야, 오늘 이 상품 어떻게 한번 소개를 더 받아볼까요? 네, 사실 저희가 항상 로고를 할 때는 그 회사 제가 로고를 저희가 많이 이야기 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누구보다 대표성이 되는 건 이다. 네, 스키즈다. 이게 원래는 스트레이 키즈인데 네. 줄여서 줄여서 그렇게 네, 한다면서요? 요즘에 스키즈를 하더라고요. 아, 신세대입니다. 스키즈다라는 거고요. 예. 사실 이제 오늘 상품을 쭉 소개시켜 드려보면 아시겠지만 스키즈에 의한 스키즈를 위한 예, 스키즈만의 정말 이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스키즈가 압도적이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이브 느낌이 나잖아요. 아, BTS의 BTS의 하이브. 그런데 그거에 버금가게 스키즈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고요. 그 말은 JYP 역시도 하이브의 제가 보기에는 밸류, 멀티플을 충분히 바꿔도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이 상품을 제가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BTS하고 이게 비견할 수 있는, 이제 우리 또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형 아이돌 스키즈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좀 자세하게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엔터 기업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네.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아티스트. 당연하죠.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런 증권사 쪽에서 하우스들은 이 아티스트라고 안 하고 IP라고 하더라고요. 뭐 근데 그럴 수는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예, 어차피 네. 뭐 그 상품으로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왜냐면 우리 게임 신작처럼. 그런 것들도 IP라고 하니까. 네. 근데 불과 작년까지 이런 이제 엔터 리포트를 보면 네. 제가 말한 건 아니고요. 네. 우리나라 엔터의 이 약점 리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네. 노후화된 IP라고 했어요. 누구 보고? 스키즈 보고? 아니 그때 스키즈가 없었어요. 누구예요? 아니 말할 수는 없는데 어떤? 야! 대체적으로 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아이돌들이 네. 이제 3세대 아이돌은 어찌 보면 이제 이 BTS를 제외하면 네. 막던 사람이 없다. 그 다음에는 대부분은 돈을 버는 거는 2세대 아이돌이죠. 그러니까 뭐 트와이스라든지 트와이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BTS 이후에 누군가가 나오지 않는다. 네. 그러면 4세대 그룹들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4세대가 좀 약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그걸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보고 있나? 바로 대놓고 지금 스키즈가 그걸 다 깼어요. 그 노후화된 IP라는 걸 깨버렸습니다. 누군지 모르면 그 증권사 진짜 갑니다, 진짜. 네, 어쨌든 네.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 엔터 기업들은 가수들을 중심으로 하는 엔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콘서트 수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니, 당연하죠. 네. 티켓 파워.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키즈 같은 경우는 지금 블랙핑크라든지 네. 그다음에 BTS보다 연도 대비 같은 이제 데뷔 연도를 따졌을 때 예. 훨씬 더 많은 모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스트레이키즈가 앞서 BTS와 블랙핑크보다 잘하고 있다. 맞죠? 예. 근데 이거는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BTS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그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고. BTS가 닦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BTS가 닦아놓고 나서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남자 아이돌이 그 이후에 좀 편해졌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막연하게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치적으로는 확실하게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 다음 걸 보면 요거는 음반 판매량입니다. 네. 음반 판매량 역시 보시는 것처럼 데뷔 연도를 감안했을 때는 스트레이키즈가 월등하게 지금 이제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 튀네요, 그냥. 네, 특히 연간 지금 초동 지금 발매량이 700만 부를 지금 노리고 이게 있습니다. 이 막대 그래프는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그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얼마큼 치고 올라가는지 바로 볼 수가 있죠. 네, 그런 걸 보면 지금 역시나 BTS를 진짜 넘볼 수 있는 가수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리고 이건 역시도 지금 아까도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4세대 아이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BTS는 3세대인 거죠. 3세대라고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4세대 아이돌 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압도적입니다.
여기 뭐 제가 좋아하는 아이브도 있고 한데요. 있기도 있네요. 예, 있지도 있고. 어. 예, 근데 보시는 것처럼 아시겠지만 월등하게 압도적으로 지금 현재 스키즈가 확실하게 지금 앨범을 많이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세대 아이돌 중에서는 진짜 단연 탑급이고 네. 뭐 3세대, 막 2세대 다 섞은 데에서도 네. 역시 같은 시점 내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게 바로 우리 스트레이키즈라는 겁니다. 그 특히 스키즈 같은 경우는 이제 데뷔가 이제 4년 차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돈을 많이 벌 때예요. 이제 기승전결에서 이제 네. 하이라이트로 왔는데 이제 막 돈을 이제부터 막 벌 시기인데 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현재 인기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JYP가 또 잘하는 게 국내만 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잘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걸 보고 K가 없는 K-팝이라 하더라고요. K가 없는 K-팝 네. 뭡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수가 아닌 네. 그러니까 K-팝을 우리나라 가수가 아닌 현지에 있는 가수들로 꾸려서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인 출신이 아닌. 네. 신기하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작년이죠. 네. 그 니주라고 아. 일본 내에서 이제 여자 아이돌 프로젝트를 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니주가 굉장히 이제 큰 성공을 거두고 있고요. 네. 거기에 힘입어서 지금 현재 남자 니주를 또 찾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것도 예상이 됩니다. 성공을 할 거라는 예상이 지금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지금 현재 JYP의 또 매력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국내에서도 잘하고 국외에서도 이렇게 기획력 자체, 그러니까 디렉팅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게 JYP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매출을 보게 되면 바로 나오네요 또. 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이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요. 네. 영업이익도 올라갑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사실 지금 이 수치상으로는 매길 수는 없지만 네. 어찌 보면 약간 정성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이런 엔터 기업들은 아티스트 리스크가 작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뭐 갑자기 뭐 재계약을 안 해버린다거나, 그렇죠. 예, 아니 뭐 범죄를 일으켜서 뭐 문제가 만들어져 버린다고 하면 큰 리스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JYP가 우리나라 4대 어찌 보면 이 기획사 중에서는 하이브까지. 그 리스크가 가장 작습니다. 그러니까 아티스트 입장에서 다시 한번 재계약을 하고 싶은 맞죠? 그런 기획사. 재계약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신 것처럼 2PM이 이번 재계약 다 했어요. 언제 2PM입니까? 트와이스 다 시작했습니다 지금. 예. 네. 그러니까 그만큼 보시는 것처럼 이런 거 그냥 아티스트 리스크가 상당히 작다라는 것도 강점이네요. 예, 이거는 사실 수치상으로는 안 나오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런 리스크도 없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뭐 JYP 엔터사 중에서는 가장 탑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하이브한테 BTS가 있다면 JYP한테는 또 스트레이키즈라는 새로운 또 강력한 무기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품 우리가 얼마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네. 매수 구간에 저는 지금 구간에 들어가셔도 된다라고 보고요. 네. 56,000원에서 한 62,000원 사이에서는 항상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한 3번 정도 분할 매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목표가가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 기술적인 저항대가 위치해 있는 7만 원대에서는 1차 수익 목표가를 저희가 정해드려도 될 것 같고요. 자, 1차 목표가 나왔습니다. 7만원! 2차는요? 2차는 아까도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거. 충분히 하이브 정도의 멀티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PR 기준 한 33배 정도를 받는 건데 그렇죠. 그게 만약에 가격적으로 수치상으로 매긴다면 9만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2차 목표가는 9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만원에 이어서 2차 목표가 9만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손절가도 봐야죠. 네, 아무래도 좋은 종목이라도 항상 리스크는 관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손절가는 47,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47,000원. 지금 선택하세요.